당신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혹시 월 200만 원으로 20년을 버틸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0년간 50대 은퇴자 500명 이상을 상담해온 재무 전문가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통계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지난주 만난 김철수 씨는 57세에 은퇴했어요. 월급은 이제 없고 저축은 3억 5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는 매달 200만 원으로 살아가려고 계획했어요. 그런데 지금 불안해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당신이 모르는 숨겨진 진실 때문입니다. 의료비, 물가 상승,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월 200만 원이 실제로 가능한지, 그리고 당신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특히 50대 이상의 시니어 세대가 직면한 현실은 매우 엄혹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으로 50대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280만 원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일하고 있는 50대들의 통계라는 겁니다. 은퇴한 사람들, 특히 조기 은퇴자들의 생활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서울에 사는 박명희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55세에 회사를 나왔어요. 35년 직장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그녀는 퇴직금 2억 5천만 원을 받았고 그동안 모은 저축이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총 4억 3천만 원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계산했어요. 월 200만 원으로 살면 4억 3천만 원을 나누면 약 18년을 버틸 수 있다. 62세에 국민연금을 받으니까 그때부터는 연금으로 살아가면 되겠다. 이 계산은 언뜻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박 씨는 처음 3개월은 월 200만 원으로 잘 살았어요. 충동구매도 없었고 계획대로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머니가 넘어져 입원하셨어요. 의료비 2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냉장고가 고장났고 그 다음 달에는 치과 임플란트 비용 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50대 이상 시니어들이 일반적으로 직면하는 생활 구조를 보면 월 2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매우 긴장된 숫자입니다. 식비가 평균 60만 원, 관리비와 통신비, 인터넷비 50만 원, 의료비, 예비비 30만 원, 음식료품, 외생필품 40만 원, 여가 활동 20만 원. 이렇게만 해도 이미 200만 원의 85%가 사라집니다. 남은 돈은 30만 원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조카 결혼식 축의금, 친구 장례식 화환비, 손자 용돈, 노부모 용돈, 자녀 어려움에 도움 주는 돈들. 이것이 한국 시니어 세대의 현실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50대 이상 가구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부양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손자까지 챙겨야 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올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은퇴 후 첫 3년간 예상 외 지출이 전체 월 예산의 25% 이상인 경우가 75%에 달합니다. 의료비, 긴급 자동차 수리비, 가전제품 교체, 주택 수리 같은 것들이 갑자기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월 200만 원 계획을 흔드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물가 상승입니다.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물가 상승률은 평균 2.8%였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월 200만 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월 5만 6천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5년이 지나면 월 228만 원이 필요해집니다. 10년이 지나면 월 256만 원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월 예산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 문제도 큽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50대의 평균 의료비는 월 15만 원 정도이지만 65세 이상은 월 35만 원을 넘습니다. 당신이 지금 50대라면 10년 후 의료비 예산을 지금의 2배로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초기의 심리적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을 그만두면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공허감을 느낍니다. 일을 채우기 위해 취미생활, 여행, 문화활동에 더 많은 돈을 쓰게 됩니다. 월 200만 원 계획을 세울 때는 여행비를 거의 계산하지 않는데 실제 은퇴 후에는 마음이 외로워서 여행을 자주 가게 되는 거죠. 이 심리적 변수가 많은 사람들의 계획을 무너뜨립니다. 결국 월 200만 원이라는 숫자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한국의 사회 구조와 현실 속에서는 매우 취약한 예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숫자가 실제로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월 200만 원으로 20년을 버틴다는 것이 수치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현실의 변수들을 모두 고려하면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먼저 연금 문제를 봅시다. 월 200만 원으로 살려고 계획한 많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개인 자산으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숨은 함정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월 64만 원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여기에 기초연금 월 25만 원이 더해져서 약 89만 원이 되지만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정도의 수준입니다. 즉, 국민연금만으로는 월 200만 원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준비한 자산으로 나머지를 채워야 합니다. 월 200만 원에 국민연금 64만 원을 빼면 월 136만 원을 개인 자산에서 써야 합니다. 연 1,632만 원입니다. 4억 원을 갖고 있다면 약 24년을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론상으로는 70대 중반까지 살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 큰 문제가 터집니다. 바로 예상치 못한 대형 지출입니다. 실제 은퇴자들의 데이터를 보면 은퇴 후 5년 이내에 100만 원 이상의 예상 외 지출이 평균 2.3회 발생합니다. 그중 가장 큰 것들을 보면 부모 간병비 평균 3천만 원, 자녀 도움 평균 1,500만 원, 주택 수리 평균 800만 원, 의료비 평균 600만 원입니다. 이런 것들이 터지면 당신의 4억 원 자산은 순식간에 줄어듭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2.8% 물가 상승률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평균입니다. 실제로 시니어들이 소비하는 항목별 물가 상승률을 보면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 의료 서비스는 연 3.5%, 에너지 난방, 전기는 연 4.2%, 식료품은 연 3.1%입니다. 특히 시니어들이 많이 소비하는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실질 구매력이 명목 인플레이션보다 더 빠르게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봅시다. 55세에 월 200만 원 생활비로 은퇴한 사람을 기준으로 연 3% 실질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가정합니다. 처음 1년은 월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5년 후에는 월 232만 원을 써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월 269만 원이 필요합니다. 20년 후에는 월 360만 원이 필요합니다. 즉, 은퇴 후 20년이 지나면 당신은 처음 계획의 1.8배 금액을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55세에 4억 원으로 은퇴했고 월 200만 원 생활비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2년 후 배우자가 중풍으로 쓰러져 간병인 비용이 월 300만 원씩 필요해집니다. 이제 당신의 월 지출은 500만 원입니다. 월 생활비 200만 원에 배우자 간병비 300만 원, 여기에 당신의 의료비도 늘어났습니다. 남은 4억 원을 월 500만 원으로 나누면 약 80개월, 즉 약 7년입니다. 7년 후 당신은 월급이 없이 배우자를 돌봐야 합니다. 이때 국민연금 64만 원만 남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주택 문제입니다. 한국의 시니어 70% 이상이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산 측면에서는 좋지만 유지비 측면에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택관리비, 재산세, 수리비가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대입니다. 하지만 집이 30년이 지나면 대대적 수리가 필요합니다. 지붕, 방수,
도배, 전기 시스템 등 이런 대수리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비용이 듭니다. 당신의 4억 원 자산이 있어도 이런 것들이 터지면 금방 줄어듭니다. 네 번째 문제는 외로움과 건강입니다. 이것은 실제 의료비로 나타납니다. 사회적 고립도가 높은 시니어일수록 의료비 지출이 15% 20%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외로움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고혈압, 당뇨, 우울증 같은 질환을 유발하고 이것이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는 거죠. 결국 월 200만 원 계획에서 빠진 것은 심리 건강에 대한 투자인데 이것의 부재가 나중에 더 큰 의료비를 만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기대 여명의 증가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기대 여명은 현재 83.5세입니다. 즉, 55세에 은퇴한 사람이 평균 28년을 더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월 200만 원 계획이 20년을 커버한다고 해도 마지막 8년은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 이 부분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생각할 점은 세금입니다. 정기적으로 자산에서 돈을 꺼내면 이것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자산을 정기적으로 출금할 때는 이자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월 200만 원을 정기적으로 출금하면 세금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5% 10% 정도 더 필요합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월 210만 원 220만 원을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압박감입니다. 월 200만 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달 엄격한 예산 관리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생활의 자유도가 떨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이 스트레스는 건강을 해치고 건강이 해치면 의료비가 증가하고 의료비가 증가하면 심리적 압박감이 더 커집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월 200만 원으로 20년을 버틴다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현실의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한 계획입니다. 예상 외 지출, 인플레이션, 건강 악화, 가족 부양, 주택 수리, 심리적 압박감 등 많은 요소들이 이 계획을 위협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월 200만 원으로는 절대 불가능한가? 아니면 가능하게 만들 방법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가능합니다. 다만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생활 방식의 근본적인 재설계입니다. 월 200만 원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덜 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꾼다는 뜻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실수하는 것이 은퇴 후에도 과거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성공한 사례를 봅시다. 서울 강남에서 대기업 임원으로 30년 일한 이준호 씨, 58세에 은퇴했습니다. 그는 4억 2천만 원을 갖고 은퇴했어요. 처음에는 월 250만 원 생활비로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1개월 후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면 위험하다. 내가 변해야 한다.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첫째, 지역을 옮겼습니다. 강남에서 경북의 작은 도시로 이사했어요. 집값도 싸고 생활비도 서울의 60% 정도입니다. 월 200만 원이 월 300만 원의 가치가 된 거죠. 둘째, 식생활을 바꿨습니다. 자기 농사를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텃밭에서 야채를 기르고 자급자족 비율을 30%까지 높였습니다. 셋째, 여가 활동을 바꿨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대신 마을 경로당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유료 문화생활 대신 지역 도서관의 무료 문화 프로그램을 활용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는 월 150만 원으로 은퇴 전보다 더 행복하게 산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소극적 소득원 창출입니다. 월 200만 원으로 살려고 하기보다 월 50만 원,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을 만드는 것입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완전히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지장 없을 정도로 부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서비스 분야의 일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서 파트타임 상담원으로 일하면 월 70만 원, 10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또는 청소 용역, 배달,
개인 교습 등도 가능합니다. 당신이 평생 직장에서 얻은 경험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실무 경험이 있다면 프리랜서 컨설팅을 할 수 있고, 영어나 일본어를 할 수 있다면 온라인 과외를 할 수 있습니다. 월 5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이 있으면 월 250만 원이 필요한 것을 월 200만 원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4억 원을 그냥 은행에 놔두면 이자율은 연 3% 정도, 즉 월 100만 원의 이자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면 이것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배당 펀드에 투자하면 연 5%, 6%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166만 원, 200만 원입니다. 이 배당금만으로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지만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라이프스타일 시프트입니다. 이것은 지역 이동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생활의식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지위와 위신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자녀들 앞에서 잘 살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돈을 낭비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대신 지금부터는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당신이 평생 일하며 얻은 지혜, 친구들과의 관계, 건강함, 이것이 진정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돈을 쓸 때도 이런 것들에 투자하세요. 좋은 식당 대신 친구들과 함께 산책하기, 고급 옷 대신 편한 옷 입기, 자동차 자주 바꾸기 대신 오래된 차 계속 타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월 50만 원, 1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주택 자산의 활용입니다. 당신이 서울에 아파트가 있다면 월세로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지방에서 월 200만 원으로 살고 서울 아파트에서 월 150만 원의 월세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월 50만 원 정도만 쓰는 셈이 됩니다. 또는 집을 팔고 가격이 싼 지역으로 이사한 후 그 차액으로 금융자산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공동생활입니다. 혼자 월 200만 원으로 살기는 어렵지만 부부가 함께라면 어떨까요? 또는 자녀 세대와 함께 산다면 식비, 관리비, 유틸리티 비용을 공유하면 1인당 비용을 30%, 40%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찍부터의 준비입니다. 지금 50대 초반이라면 지금부터 생활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월 2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지 지금부터 시도해보세요. 그러면 은퇴할 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60대 중반에 갑자기 월 200만 원으로 줄이려고 하면 매우 힘듭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월 200만 원으로 20년을 버티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다만 현명한 선택과 근본적인 생활 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전환점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실제로 행동 가능한 방법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부터 월 200만 원 생활 시뮬레이션을 시작하세요. 당신이 55세이고 아직 일하고 있다면 이제부터 생활비를 월 200만 원 정도로 제한해보세요. 처음 1개월은 힘들 겁니다. 하지만 3개월, 6개월이 지나면 당신은 이 생활에 적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퇴할 때가 되면 큰 충격 없이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당신이 월 200만 원으로 실제로 살 수 있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정비를 줄이세요. 월 생활비 200만 원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고정비입니다. 주택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대출금 등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검토하세요. 통신사를 저렴한 곳으로 바꾸면 월 2만 원, 5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보험을 해지하면 월 10만 원, 3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 대출이 남아있다면 최우선으로 갚으세요. 은퇴 후 월 대출금 상환은 극심한 스트레스입니다. 세 번째, 재정 목표를 명확히 하세요.
월 200만 원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 막연합니다. 대신 이렇게 구체화하세요. 2025년 12월까지 고정비를 월 80만 원으로 줄이고 식비를 월 60만 원으로 유지하고 의료비 예비금을 월 30만 원으로 준비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실행 가능합니다. 네 번째,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세요. 4억 원이 전부 은행 적금에 있다면 이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가 없습니다. 4억 원 중 50%는 안정적인 채권 펀드에, 30%는 고배당 주식 펀드에, 20%는 현금으로 유지하세요. 이렇게 하면 연 4%, 5%의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동시에 인플레이션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에 투자하세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월 200만 원으로 살면서 건강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의료비로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매달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건강 검진을 받고 필요한 치료는 미리 받으세요. 월 의료비 30만 원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미리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외로움은 건강을 해칩니다. 월 200만 원 생활비 중에서 최소한 월 10만 원, 15만 원은 사람 만나는 데 쓰세요. 친구들과 만나고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자원봉사를 하세요. 이것은 정신 건강을 지키는 투자이고 결국 의료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세금 계획을 세우세요. 은퇴 후 자산에서 정기적으로 돈을 빼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세무사나 재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가장 세금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세요. 배당금 투자, 장기 보유 양도, 비과세 상품 활용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만 잘 관리해도 연 50만 원, 1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비상금을 준비하세요. 월 200만 원 생활비와 별도로 최소한 1천만 원, 2천만 원의 긴급 자금을 따로 보관하세요. 배우자의 갑작스런 병원비, 자녀의 위기, 주택 수리 같은 예상 외 상황이 생길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 비상금이 있으면 심리적 안정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홉 번째, 국가 지원 제도를 활용하세요. 많은 시니어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모릅니다. 기초연금, 주거급여, 의료급여, 노인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센터에 가서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모이면 월 30만 원, 5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자녀와 재정 대화를 하세요. 많은 시니어들이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더 큰 짐이 됩니다. 대신 지금부터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엄마, 아빠는 월 200만 원으로 살 계획이야. 그래서 나중에 경제적 도움을 청할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미리 얘기하면 자녀들도 자신들의 재정을 더 책임감 있게 관리하게 됩니다. 결국 월 200만 원으로 20년을 버티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최종 답은 이것입니다. 충분한 준비와 현명한 선택이 있다면 가능하다.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막연하게 기대하면 절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월 200만 원으로 20년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숫자만 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의료비, 인플레이션, 예상 외 지출, 가족 부양, 심리적 압박감,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계획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생활 방식을 바꾼다면, 현명한 결정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50대에서 60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월 200만 원 생활비에 적응하세요. 이 적응이 은퇴 후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둘째, 고정비를 철저히 줄이세요. 통신비, 보험료, 대출금, 관리비, 이것들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최소화하세요. 월 10만 원씩 줄일 수 있으면 연 120만 원, 5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셋째, 건강에 투자하세요. 이것은 역설적이지만 월 200만 원으로 살면서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건강이 좋으면 의료비가 적게 들고, 의료비가 적게 들면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은퇴는 절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월 200만 원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세요.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평온함이 목표라면 월 200만 원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영상을 본 당신께 드리는 마지막 선물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았고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월 200만 원으로 혹은 그 이상으로 당신의 방식대로 말입니다. 당신의 은퇴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유튜브 켜면, TV 켜면, 매스컴 보면 우리 부부 월 200만 원으로 아주 잘 살고 있어요 라는 영상이 넘쳐나는데 막상 내 통장을 보면 200만 원은커녕 매달 적자가 나고 어디서 새는지도 모르겠고 괜히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나 싶어서 한숨부터 나오는 그 기분 말이에요. 저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67세 은퇴 부부가 실제로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왜 2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건지, 아무도 말 안 해주는 숨겨진 지출들이 대체 뭔지, 그리고 60대 부부가 돈 문제로 조용히 무너져 가는 이유까지 오늘 이 영상 하나에 전부 담았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이 영상 중간에 끄시면 진짜 손해입니다. 여러분, 이 채널을 통해 드리는 이야기들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있다면 구독 버튼 한 번과 좋아요 하나가 저한테는 정말 큰 의미가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에도 꼭 필요한 이야기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박씨 부부입니다. 남편분이 67세, 부인이 65세.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32년을 일하다가 4년 전에 은퇴했고, 부인은 그보다 조금 일찍 60세 되던 해에 작은 카페 일을 정리하셨어요. 두 분 합쳐서 받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34만 원, 매달 약 220만 원. 여기에 가끔 자녀들이 드리는 용돈 조금. 이게 이 부부의 한 달 수입 전부입니다. 집은 경기도 외곽의 32평짜리 아파트. 본인 소유라 전월세는 없어요. 이 정도면 유튜브에서 말하는 200만 원으로 충분히 산다는 공식에 딱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부부, 매달 적자가 납니다. 그것도 50만 원에서 많으면 100만 원 가까이요. 저 처음에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솔직히 의아했어요. 집도 있고 연금도 200이 넘고 자녀 교육비도 없고 대출도 없는데 어떻게 적자가 날 수 있지 싶었거든요. 근데 이 부부한테 실제로 한 달 지출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어달라고 했더니 거기서 보이더라고요. 유튜브 어디서도 말 안 해주는 60대 부부의 진짜 지출 구조가요. 일단 식비부터 봤어요. 두 분이서 드시는 거니까 많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두 분 합쳐서 한 달 식비가 65만 원이 나왔어요. 두 명 치고는 좀 많지 않냐고요?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 있어요. 60대 이후에는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좀 더 신경 써서 드시게 되거든요. 짜게 먹으면 안 된다. 가공식품 줄여야 한다. 단백질 챙겨야 한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선한 재료, 건강에 좋은 것들을 사게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비싸요. 마트 가서 삼겹살 대신 소고기 사고 배추 한 포기 사도 유기농으로 사고 두부 하나를 사도 국산으로 고르다 보면 장바구니 금액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나이에 외식을 아예 안 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한 달에 서너 번 가까운 국밥집, 칼국수집 가시는 거. 이게 없으면 삶이 너무 삭막해지거든요. 그 외식비가 한 달에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예요. 그러니까 식비 하나만 해도 60대 부부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공과금이에요. 이게 진짜 아무도 제대로 얘기를 안 해줘요.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인터넷, 핸드폰 2대. 여기까지만 해도 한 달에 25만 원에서 30만 원이 나와요. 겨울에 보일러 틀면 가스비가 훌쩍 뛰고
여름에 에어컨 켜면 전기세가 올라가죠. 그런데 이 나이 되면 추위도, 더위도 더 잘 타요. 예전에는 에어컨 없이도 견뎠는데 이제는 못 견뎌요. 그러다 보니 공과금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달이 자꾸 생깁니다. 박 씨 부부 지난 여름에 전기세가 한 달에 10만 원 가까이 나왔대요. 요즘 전기세 올랐잖아요. 이게 고정비인지 변동비인지 모를 만큼 매달 들쭉날쭉해서 예산을 짜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아파트 관리비 얘기해야죠. 32평짜리 아파트 관리비, 경기도 외곽이라 서울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20만 원 안팎이에요. 주차비,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장기 수선 충당금 이런 것들 다 포함하면요.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관리비에 수선 비용이 더 붙기도 하고 어쩌다 특별 수선이라도 생기면 별도 납부 고지서가 날아오기도 해요. 이게 그 달에 갑자기 나오면 그달 예산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여기까지가 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식비 65만 원, 공과금 30만 원, 관리비 20만 원. 벌써 합계가 115만 원이 넘어요. 220만 원 연금에서 이 세 가지만 빼도 100만 원 조금 넘게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빠진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보험료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놈입니다. 60대 부부가 가지고 있는 보험 개수, 평균적으로 2명 합쳐서 한 넉 개에서 6개예요. 실손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간병인보험, 종신보험 해지 못한 거. 이게 한 달에 2명 합쳐서 최소 20만 원에서 많으면 4, 50만 원까지 나와요. 박 씨 부부는 두 분 합쳐서 보험료가 35만 원이었어요. 해지하자니 그동안 넣은 게 아깝고 유지하자니 부담스럽고 그 딜레마에 걸려서 그냥 매달 나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이 의료비예요. 이게 진짜 60대 이후 생활비의 블랙홀이에요. 박 씨 부부 한 달 의료비 평균이 얼마인 줄 아세요? 두 분 합쳐서 40만 원에서 50만 원이에요. 매달이요. 실손보험 있는데 왜 이렇게 많냐고요? 맞아요. 실손보험이 있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일단 치과 치료는 실손보험이 거의 안 돼요. 임플란트 하나에 200만 원 안팎인데 이게 갑자기 필요해지면 그달 예산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박 씨 부부 남편분이 작년에 임플란트 2개 하셨어요. 400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이걸 한 번에 내기 힘드니까 2달로 나눠서 냈는데 그 2달 동안 생활이 얼마나 빠듯했는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실손보험 있어도 병원에 자주 다니면 자기 부담금이 쌓여요. 한 달에 3군데 병원 다니면서 각각 10,000원씩, 20,000원씩 내면 그게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이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관절 때문에 정형외과, 혈압 때문에 내과, 눈 때문에 안과. 이 3군데만 다녀도 금방이에요. 거기에 약값까지 더하면요. 박 씨 부부 남편분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이거 3가지만 한 달에 약값이 4만 원이 넘어요. 자, 이쯤에서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나온 것만요. 식비 65, 공과금 30, 관리비 20, 보험료 35, 의료비 45. 이것만 더해도 이미 200만 원이에요. 아직 교통비, 통신비 따로 쓰는 거, 옷 한 벌, 미용실, 경조사비, 명절 비용 이런 거 하나도 안 넣었는데요. 이게 바로 유튜브에서 200만 원이면 충분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절대 안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왜 안 보여줄까요? 그 영상들 잘 보면요. 200만 원 충분하다는 분들 대부분 몇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이 빠져 있어요. 집에 대출이 없고 건강이 특별히 좋고 보험을 많이 정리했고 자녀한테 경조사비를 안 쓰거나 아니면 도시가 아니라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도시에서, 아파트에서 몸에 병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는 60대에 200만 원으로 2명이 사는 건 솔직히 굉장히 빠듯한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박 씨 부부 남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30년 넘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 나이에 마트에서 장 볼 때 이게 사도 될지 말지를 계산해야 하냐고요. 이 말이 가슴에 콱 박혔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억울한 게 맞아요. 그 감정이 정상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부인이 옆에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둘이 같이 있어서 그나마 이 정도지. 혼자였으면 어떻게 버텼겠냐고요. 이 두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참 많은 걸 느꼈어요. 그렇다면 대체 왜 60대 부부 생활이 이렇게 힘든 걸까요? 돈 문제만이 아닌데.
돈 문제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첫 번째는 지출 패턴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은퇴를 하면 수입은 확 줄어드는데 지출 습관은 일할 때 기준으로 세팅된 채로 그냥 이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할 때 쓰던 통신비, 여가비, 외식 횟수 이런 것들이 은퇴 후에도 거의 비슷하게 유지돼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긴 한데 수입이 반 이하로 줄었는데 지출은 7, 80%가 유지되면 당연히 적자가 나는 거죠. 박 씨 부부 남편분이 일하실 때 매달 50만 원씩 취미 생활, 골프나 등산 장비 이런 거에 쓰셨대요. 은퇴하고 나서 한 20만 원으로 줄이기는 했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하나라도 계속 있어야 살 것 같다고요. 이게 사치가 아니라 심리적 생존의 문제예요. 30년 넘게 일하면서 몸에 밴 루틴과 소비 패턴이 은퇴 선언 한 번으로 갑자기 바뀌지 않아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몸이, 뇌가 기억하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너무 탓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예측 불가능한 비용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60대 이후 생활의 특징인데요. 젊을 때는 큰 지출이 있어도 어떻게든 벌어서 메울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은퇴 후에는 수입이 고정돼 있으니까 갑자기 뭔가 생기면 그냥 빚이 되거나 아니면 자녀한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박 씨 부부 경우에는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파트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 난 거예요. 수리비가 70만 원이 나왔어요. 그 달에 그냥 70만 원이 날아간 거잖아요. 거기에 남편 치과 치료, 부인 무릎 주사 맞는 거 이런 게 같은 달에 겹치면 그 달은 그냥 수렁이에요. 이런 달이 1년에 서너 번은 꼭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00만 원이 매달 딱 들어온다고 해도 이런 달 서너 번이면 그 한 해 전체 예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계획을 못 세워서가 아니에요. 삶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젊을 때는 더 벌면 됐는데 이제는 더 벌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충격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세 번째가 제가 오늘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돈 문제가 부부 관계를 갉아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티 안 나요. 그런데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남편이 골프 한번 치러 간다고 하면 부인 눈치 보이고, 부인이 손주 선물 사러 간다고 하면 남편이 또 샀어 소리 나오고, 이게 맨 처음에는 말로 하지도 않아요. 그냥 눈빛으로, 한숨으로, 짧아지는 대답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소한 거 하나로 폭발하는 거죠. 박 씨 부부 부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 있게 되면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매일 얼굴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좋을 것 같았는데 한 공간에 두 사람이 하루 종일 있으니까 작은 것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서로 조심하게 되고 그 조심하는 게 오히려 더 어색하고 불편해요라고요. 이 말이 정말 많은 걸 담고 있어요. 30년 넘게 각자 일터에서 보내다가 갑자기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낭만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낯선 경험이에요.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루 종일 같이 있어 보니까 모르는 면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남편이 이렇게 TV를 오래 보는 사람인 줄 몰랐고, 부인이 이렇게 지인 통화를 자주 하는 사람인 줄 몰랐고, 이게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낯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돈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그 낯설미 갈등으로 번지기 쉬운 거죠. 실제로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60대 이상 황혼이혼 비율이 20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었어요. 그리고 황혼이혼 사유 1위가 성격 차이라고 나오지만 실제로 그 성격 차이 뒤에 있는 가장 큰 갈등 요인이 뭐냐 하면 생활비와 돈 문제예요.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은퇴 후 부부 갈등의 중심에는 거의 항상 돈이 있어요. 무서운 얘기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분들이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200만 원으로 진짜 사는 부부들, 이분들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저도 궁금해서 실제로 찾아봤어요. 진짜 200만 원 안에서 생활하는 60대 부부분들. 물론 계세요. 근데 이분들한테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로 이분들 대부분 지출을 철저하게 항목별로 관리하시는데 이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만드셨어요. 매달 초에 이번 달 우리 예산은 이거야 하고 부부가 같이 앉아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산 안에서 움직이는 게 몸에 배신 거예요. 박 씨 부부처럼 어디에 얼마 나가는지 모르는 채로 그냥 쓰다 보면 한 달 지나고 나서
왜 이만큼 썼지? 가 반복되는 거거든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 가는지 모르는 게 더 큰 문제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둘째로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서 예방에 투자하시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것 같지만 진짜예요. 돈 아낀다고 병원을 안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꾸준히 건강을 챙겨서 큰 병이 안 생기게 하는 거예요. 매일 30분 걷기, 싱겁게 먹기, 혈압 혈당 꾸준히 체크하기. 이게 당장은 시간만 쓰는 것 같아도 나중에 입원이나 수술 안 하면 그게 몇백만 원 절약이에요. 실제로 이분들 병원비가 박씨 부부 절반도 안 나와요. 한 달에 15만 원 이하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게 의지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움직이는 루틴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셋째로 이분들은 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삶의 기준을 재설계했어요. 이게 말이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달라요. 지출을 줄인다는 건 억지로 참는 거잖아요. 근데 삶의 기준을 재설계한다는 건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다시 정리하고 거기에 맞는 생활 방식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식보다 집에서 해 먹는 게 더 맛있고 즐거울 수 있거든요. 비싼 여행보다 동네 산책이 더 좋을 수 있고요. 이게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 과정이 되면 돈을 덜 써도 삶의 질이 올라가는 신기한 일이 생겨요. 물론 이게 쉽진 않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분들이 증명해주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나와요. 60대 부부가 지금 힘든 이유가 단순히 돈이 모자라서가 아닐 수 있어요. 돈 문제는 눈에 보이는 증상이고 진짜 문제는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림이 없다는 거예요. 일할 때는 목표가 있었잖아요. 아이 대학 보내야 하고 집 마련해야 하고 노후 준비해야 하고 근데 막상 은퇴하고 나면 그 목표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도 컸고 집도 있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그냥 멍하니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허함이 지갑을 10개 만들어요. 뭔가 사면 될 것 같고 어디 가면 나아질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박씨 부부 남편분이 은퇴하고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아세요? 그냥 집에 계셨대요. 딱히 할 것도 없고 어디 나가기도 뭐하고 TV 보다가 낮잠 자다가 저녁 되면 밥 먹고 이게 처음엔 꿈에 그리던 생활인 줄 알았는데 2달만 지나니까 무기력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뭔가 사거나 나가야 할 것 같은 충동이 생기고 그게 지출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낭비가 아니에요. 심리적인 생존 반응이에요. 사람은 의미가 없으면 뭔가로 채우려 하거든요. 그 체험의 대상이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 하나가 이거예요. 은퇴 후 재정 관리, 숫자 맞추기 전에 먼저 남편과 부인이 각자 어떤 하루를 원하는지 이야기해 본 적 있냐고요. 이게 무슨 돈 얘기냐고 아시겠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돈 얘기예요. 하루가 충실하면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요. 정말로요. 하루에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 움직여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충동적으로 뭔가를 사거나 쓸 이유가 없거든요. 반대로 하루가 비어 있으면 그 빈자리를 뭔가로 채우려는 본능이 생겨요. 이게 인간이에요. 제가 상담을 해드린 또 다른 부부 얘기도 드릴게요. 이분들은 62세, 60세 부부인데요. 연금이 두 분 합쳐서 고작 160만 원이에요. 박씨 부부보다 적어요. 근데 이 부부는 적자가 없어요. 오히려 매달 50만 원 정도를 비상금, 통장에 저축까지 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일단 두 분이 매주 화요일 저녁에 부부 살림 회의를 해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냥 식탁에 앉아서 이번 주에 뭐 썼는지, 다음 주에 뭐 필요한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3년째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뭐가 달라지냐고요? 돈 이야기를 정기적으로 같이 하니까 서로 눈치 볼 일이 없어요. 부인이 손주 선물 사고 싶으면 화요일 회의에서 말하면 되고 남편이 등산화 바꾸고 싶으면 거기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뒤에서 쌓이는 감정이 없어요.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이 부부한테는 혁명 같은 변화였다고 하셨어요. 돈 이야기가 싸움의 불씨가 아니라 같이 해결하는 과제가 되니까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부는 각자 개인 용돈을 따로 뒀어요. 두 분 합쳐서 한 달에 20만 원인데 각자 10만 원씩이에요. 이 돈은 서로 뭐에 쓰는지 묻지 않아요.
남편이 10만 원으로 커피 마시든 책 사든 남편 거예요. 부인이 10만 원으로 꽃집 가든 친구랑 밥 먹든 부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뭘 사거나 쓸 때마다 상대 눈치를 보게 되고 그게 쌓이면 굉장히 피폐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돈이 아무리 없어도 각자 작은 자유가 있어야 부부가 같이 오래 살 수 있다는 거. 이 부부가 몸으로 배운 거예요. 10만 원이 작은 돈 같아 보여도 그게 내 것이라는 감각이 사람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부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우리 부부 이야기 하네 싶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매달 통장 잔고 보면서 한숨 쉬고 상대한테 뭔가 말하고 싶은데 괜히 싸움 될까봐 참고 그러다 혼자 속으로만 끙끙대고 이 사이클 저도 알아요. 많은 분들이 알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가구의 약 절반 이상이 부부 합산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서 실제로 우리 생활이 만족스럽다고 답하는 비율이 30%가 안 돼요. 다들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버팀의 이면에는 조용히 포기하는 것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여행, 취미, 친구 만남, 손주 용돈, 하나씩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포기할 때마다 마음 어딘가가 작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감당하고 계신 분들 정말 많다는 거 저는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를 포기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더 힘들어져요. 대신 뭘 포기하고 뭘 지킬지를 나 스스로 그리고 부부가 함께 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남이 정해준 것을 억지로 따라가는 포기는 상처가 되지만 내가 선택한 포기는 힘이 돼요. 이게 작은 차이 같아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나는 여행을 포기하는 대신 손주 볼 때 눈치 안 보고 맛있는 거 사줄 거야 라는 선택과 여행 못 가서 억울하고 손주한테도 못 해줘서 서럽다는 감정, 상황은 같은데 느끼는 게 전혀 달라요. 자, 그러면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을까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 부부가 한 달에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보는 거예요. 식비, 공과금, 보험료, 의료비, 교통비, 용돈 이거 다 적어보고 더해보면 어디서 줄일 수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처음엔 생각보다 많이 써서 놀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시작이에요. 모르면 바꿀 수가 없거든요. 알아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보험료도 지금 당장 한번 점검해보세요. 안 쓰는 특약, 중복 보장 이런 거 정리하면 한 달에 5만 원에서 15만 원은 나와요. 이게 꽤 큰 돈이에요. 보험 설계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 보험증권 꺼내서 각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내 보험, 특약 중에 지금 안 쓰는 거 있으면 알려달라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친절하게 설명해줘요. 이거 한 번만 해도 연간 100만 원 넘게 아낄 수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거 귀찮다고 미루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딱 한 통 전화가 1년치 외식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통신비도 한번 보세요. 요즘 알뜰폰 요금제 정말 많아졌어요. 두 분 합쳐서 통신비가 지금 10만 원 넘게 나온다면 알뜰폰으로 바꾸면 두 분 합쳐서 4, 5만 원으로 줄일 수 있어요. 통화, 문자, 데이터 다 돼요. 이게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한번 바꿔보시면 왜 진작 안 했나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 달에 5만 원이면 1년에 60만 원이에요. 이게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마트 장 볼 때 요령도 있어요. 요즘 대형마트 앱에 할인 쿠폰이 많이 나와요. 매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신선식품 특가가 많고 매달 특정 카드로 계산하면 할인해주는 날도 있어요. 이런 거 한두 개만 챙겨도 한 달 식비에서 2만 원에서 5만 원은 아낄 수 있어요. 이게 귀찮아 보여도 1년으로 치면 60만 원이에요. 절대 작은 돈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동네마다 전통시장 가면 마트보다 훨씬 싸고 신선한 걸 살 수 있어요. 장 보는 게 장소를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한 달 식비에서 1만 원에서 2만 원은 금방 줄어요. 그리고 경조사비 얘기도 빠지면 안 되죠. 이게 진짜 60대 지출에서 의외로 큰 비중을 차지해요. 친구들 결혼, 자녀 결혼식, 지인 부모님 장례, 동창 생일 모임. 이게 한 달에 서너 번만 겹쳐도 15만 원에서 30만 원이 훌쩍 나가요. 이걸 줄이기도 애매하고
안 가기도 애매한 게 경조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미리 경조사 비상금을 따로 매달 10만 원씩 적립해두는 게 훨씬 좋아요. 갑자기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게 훨씬 더 아깝고 스트레스가 되는데 이미 적립해둔 돈에서 쓰면 심리적으로 훨씬 가벼워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60대 부부가 힘든 건 여러분이 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준비가 덜 되어서도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너무 아무 준비도 안 해줬어요. 일하는 방법은 가르쳐줘도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아무도 안 가르쳐줬잖아요.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그 누구도 당신이 일을 멈추고 난 다음의 삶은 안 가르쳐줬어요. 그 빈틈에서 지금 여러분이 알아서 헤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매달 통장 보면서 계산하고 아끼고 줄이고 참고 그러면서도 부부 사이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진심으로 존경스럽습니다. 200만 원이면 충분하냐 아니냐 이 질문의 정답은 없어요. 어떤 분들한테는 충분할 수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숫자가 아니에요.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그 돈에 대해서 부부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진짜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그 대화를 시작하는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어디선가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셨다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30년 열심히 일하고 자식들 키우고 집 한 채 만들어 놓고 나서 막상 은퇴하고 보니 통장이 왜 이리 빠듯한지 그 억울함 당연한 거예요. 잘못 산 게 아니에요. 200만 원이면 충분해지려면 숫자만 맞추는 게 아니라 부부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야 해요. 어디에 쓰고 어디를 줄이고 어떤 하루를 함께 살고 싶은지 그 이야기를 같이 해야 해요. 오늘 이 영상 보셨으면 오늘 저녁에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부부가 식탁에 같이 앉아서 이번 달 지출을 같이 적어보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 부부의 노후를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분명히 바꿔줄 거라는 거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절대 손대면 안 되는 지출 5가지 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꼭 기다려주세요.